안녕하세요. 새로운 게 유튜브 방송 세상의 수많은 이슈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들의 이야기. 과연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듣다 보면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듣다 보면 제가 또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네, 요즘 날씨가 한동안 엄청 더웠는데 요즘에 좀 살짝 풀리는 것 같아요. 좀 가을이 되는 느낌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또 덥네요. 네. 그래서 어쨌든 날씨가 또 이렇게 조금씩 풀려가고 있는데 우리 패널분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우리 명한 형제. 예스. 발음이 왜 그래? 예스. 모홍철이야. 유행어 밀고 있습니다. 뭐 하고 지내세요 요즘에? 요즘에 제가 이제 편집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편집하는 분이 떠났나 보죠. 네, 아니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조금 더 고퀄을 위해서 편집을 배우기 시작했는데 네. 생각보다 많이 어렵고 일단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더라고요. 아 그죠. 네. 편집 작업이 엄청 시간 가는 어렵죠. 줄 모르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한 PD가 저를 여기에 이제 군기반장으로 임명을 했어요. 여기가 어디예요? 편집팀에? 듣다 보면. 듣다 보면 듣다 군기 보면 반장? 해? 네. 아 그쪽 방송이 아니고. 네, 여기서 그래서 목사님 마이크 멀리 대시면 제가 이제 한 소리 하고 편집점도 정확하게 끊어주시고 네,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듣다 보면이 퀄리티가 굉장히 낮아지는 큰일인데. 네, 뭐 어쨌든 우리 오늘 또 우리 듣다 보면 나눌 또 토픽이 어려운 토픽이에요. 네, 또 토픽이 우리 정치에 관련된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궁금해하고 있는 또 정치 성향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 저는 사실 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정치에서 잘 모르잖아요. 네, 잘 모르고. 아시잖아요. 스포츠 안에 있는 정치를 잘 아시잖아요. 그런 정치는 제가 아는 정치하고 틀린 거고. 네. 그리고 크게 관심이 없다 보니까 저한테 언제나 어려운 주제인데 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 그리고 그 성향 이런 게 엄청 중요하긴 하잖아요. 뭐 진보가 됐던 뭐 보수가 됐던 네.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이 정치 성향에 대해서 우리가 또 어떤 시선을 바라봐야 되고 그리고 뭐 어떤 게 맞다 틀리다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어떻게 이거에 또 대처할 수 있는지를 한번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우리 진보 좌파 그리고 또 보수 우파 뭐 이런 또 정의 이런 단어들이 있잖아요. 또 정치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 그럼 이거에 대해서 명한 형제가 좀 정리를 좀 해주시고 우리 시작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왼쪽 오른쪽이 왜 시작됐냐 이거를 먼저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잘 아는 18세기 프랑스에 혁명이 일어났을 때 이제 네. 의장석을 기준으로 국왕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오른쪽, 이제 국왕을 반대하고 이제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제 왼쪽으로 가게 됐어요. 진짜 그것 때문에 좌파. 네, 그것 때문에 좌파 우파가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단순하네요. 이쪽 사람들은 더 진보적이고 네. 이쪽 사람들은 더 보수적이어서 이제 저희가 보통 얘기를 할 때 뭐 진보 좌파, 보수 우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결국은 뭐 다른 점이 너무나도 많지만 그냥 간단히 얘기했을 때 보는 이제 시점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탈리아 철학자 노베르토 보비오라는 철학자가 얘기를 한 거는 핵심적인 차이는 불평등을 바라보는 시각이다. 불평등을 바라보는 시각.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불평등이라는 것을 놓고 봤을 때 우파에서는 이것을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리고 경쟁을 통해서 이겨내야 되고 이 경쟁을 통해서 나라가 결국 발전하고 국민도 발전하게 된다는 거고. 그게 보수의 그렇죠. 생각인 그리고 거죠. 좌파에서는 이 불평등은 우리가 가만히 내버려둬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직접적으로 개입을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또 어떻게 보면은 그 하층민들을 정부가 책임을 져줘야 된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좌파의 핵심 시각이라고 볼 수 있죠. 되게 그렇게 생각하니까 간단하네요. 그렇죠, 간단하죠. 나 왜 이렇게 어렵게 생각했지? 네. 근데 이제 여기서 파생되는 것들이 이제 많은 거죠. 그렇겠죠. 네네네. 그렇겠죠. 네. 그러면은 사실 우파하고 좌파는 같이 갈 수 없는 거죠. 약간 자석같이 그렇죠. 같이 갈 수 없는 건데 그들이 서로를 뭐 비판을 할 때도 있고 비난할 때도 있지만 그 이유가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좌파가 얘기하는 우파가 얘기하는 좌파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는데 목사님이 한번 정리를 좀 해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제 진보와 지금 보수라고 했을 때 다른 나라에서 얘기하는 진보와 보수의 차이는 지금 아까 명환이가 얘기한 대로 그 불평등이라는 기준을 두고 서로가 이 어떠한 사회적인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의 차이로 사실은 격돌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네. 한국은 좀 달라요. 한국은 우파가 보수가 막 자기 자유민주주의 지키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어떻게 되냐면 약간 이데올로기적인 개념으로
이미 나누어진 어떤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내 개인적으로 봤을 때 네. 그게 뭐냐면 이제 공산주의라고 하는 공산주의를 겪었던 6.25를 겪었던 세대다 보니까 김대중 정권도 그렇고 뭐라고 생각하냐면 전부 다 자기네들이 좌파라고 얘기하면서 핵심은 다 보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실은 정부였어요 이때 동안. 좌파라고 얘기하면서 보수다. 왜냐하면 시장 경제를 바라보는 모든 어떠한 그 생각들이 비슷했다 보니까. 네.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좌파 우파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세계적인 어떠한 부분들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고. 그러면 일단은 뭐 우리가 다 브로드하게 다룰 것보다는 우리가 지금 사실은 시청자들이 한국 분들이다 보니까 한국에서의 좌파와 우파들이 서로가 비난하는 내용이 뭔가라는 것만 이제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 그러니까 우파들이 지금 좌파 진보에 대해서 비판하는 거는 크게 두 가지예요. 위선적이고 독선적이다. 이 위선적이라는 거는 이런 거지. 이제 한국 좌파는 한 번도 공산당하고 싸운 적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싫다라고 하면서도 공산주의하고 싸운 적이 없다. 그러니까 남한의 독재 정권에 대해서는 비판을 하지만, 저항을 하지만, 북한의 세습 독재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남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입하지만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눈을 감는다. 이게 우파들이 한국 좌파에 대해서 비난하는 내용인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 새로 나온 용어 뭐 좀 된 것 같은데 강남 좌파라는 게 있어. 강남 좌파. 강남 좌파가 뭐냐면 강남 사람 못지않게 생활 수준을 누리면서도 좌파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통용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지. 자본주의를 비난하면서도 자본주의의 단맛을 자기네들은 즐긴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전에 그 성모 어떤 그 유튜버 하는 분이 김재동 씨를 그렇게 까더라고. 그 사람은 자본주의를 굉장히 욕하는데 그 사람 강연료 얼마 받냐 이거지. 그러니까 그러면은 자기는 좌파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본주의의 혜택을 누리면 이게 과연 맞는 말이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기는 많은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다른 부동산 부자들을 비난하고, 미국을 제국주의라고 비난하면서 자식들은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고, 그러니까 평등 교육을 추구한다고 하면서 자기 자녀들은 특목고 보내고, 강남 떠날 마음 없으면서 다른 강남 부자들 떠나라 얘기하는. 그러니까 위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또 하나는 독선적이다. 상대 얘기를 안 듣는다 이 사람. 자기들만 옳다 그런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서로 비난하는 내용이고, 보수에 대해서 또 좌파들이 이렇게 비난하는 거는 이제 그것도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친일 세력이었다. 그러니까 해방 이후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서, 한마디로 친일이라는 흔적을 가리기 위해서 반공이라는 프레임을 내세우면서 반대파들을 모두 빨갱이로 처단한 사람들이다. 그런 자들이 그런 오명을 벗고자 스스로 건강한 보수라는 옷을 입고 행세를 하고 있다. 이거. 두 번째는 이제 기회주의적인 세력들이라 이거지. 왜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 보수들은 일본이면 미국이면 힘만 있으면 거기다 갖다 붙는다는 거야. 사대주의. 그래서 제국주의든 독재 정권이든 자신들에게 이득만 된다면 거기 빌붙어 사는, 한마디로 이제 이런 집단들이다. 이렇게 이제 서로 이제 비난을 하는 거죠. 확실한 포인트는 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핵심은 우리가 이제 일제 시대와 공산주의 시대를 어떻게 보면은 겪으면서 거기에서 나온 이데올로기적인 개념으로 좌우가 극명하게 좀 갈린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에 대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자신의 피해 입은 걸 생각하고 봤을 때 그렇지. 좌파 우파로 갈릴 수도 있겠네요. 이게. 근데 둘 다 얘기하는 포인트는 혹시 이유가 타당한 것 같아요. 뭐 어찌 됐던 간에 재밌네요. 네, 좌파하고 우파. 네. 제가 봤을 때 이 중간에 어디에 있는 게 있으면 좋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실 한국에서는 중도가 대부분 다 실패했어요. 중도가 잘 이렇게 먹히는 데가 아닌가 봐. 이게 완전히 극과 극이구나. 그러니까 우리 그 철수 형이 중도 노선을 선택을 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완전 약간 뭐 이런 표현은 그렇지만 좀 말아먹으셨잖아. 그러니까 중도라고 하는 성향 자체가 한국에서는 좀 살아남기 힘든 어떠한 색깔인가 이런 어려운 길인가 보네요. 어려운 길인가 보네. 근데 한국은 제가 봤을 땐 점점 중도가 없어지고 극우 아니면 극좌로 이렇게 갈리는 것 같아요. 이제 아예 네네. 극과 극이 되버리는 그쵸. 거야. 근데 이제 이게 한국은 뭐 극우와 극좌의 색깔이 많이 다르긴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극우가 다시 굉장히 힘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히틀러 무솔리니의 실패 이후에 좀 잠잠해졌다가 이제 제4의 물결이라고 해가지고 극우가 다시 한번 새로운 얼굴을 가지고 2000년대 초반부터 유럽 같은 경우에는 네. EU 국가 같은 데는 이제 두 번째로 큰 당들이 극우인 당들이 많아요. 극우 당들이 굉장히 많고 이제 우파들이 어느 정도 유럽에서는 세력을 이제 결집시키고 있죠. 미국도 보시면은 트럼프도 어떻게 보면은 완전 오른쪽에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결국 이렇게 된 거가 어떻게 보면 시대적인 좀 유행이 또 오지 않았나, 극우의 유행이 오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 거죠. 좀 위험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전 왜냐면은 개인적으로. 2019년 기준으로 네.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5나라 중에 미국, 브라질, 인도가 우익 포퓰리즘 성향의 정당이 들어섰어요. 지금은 뭐 당연히 바이든으로 바뀌어서 한 나라가 빠졌지만. 그렇죠. 그러니까는 어마어마하게 지금 우익화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생각을 하는 거죠.